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5% 상승이 되고 있어요. 현재 비트가 1.4% 올라주고 이더리움 5.3% 상승인데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많이 차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더 264만 원인데 상단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시세를 좀 주지 않았을까, 이더리움하고 알트들이.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상승 주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죠? 낮은 애들이 거의 없고 거의 높은 애들 위주로 포지션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낮은 애들도 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이더 5% 상승하고 비트 1%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하루에서 1일에서 한 3일 정도 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상승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오늘 토요일,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대신에 아직까지도 단기 상승으로만 좀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메탈이 장중에 이제 10% 이상 시세를 좀 줬었고, 얘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이더리움만 솔직히 잘 가요, 지금. 이더만 5%잖아요. 밑에는 뭐 3%대, 2%대 이런 게 많고, 반대로 하락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알트코인들, 시총이 좀 낮은 애들 위주로 하락은 되고는 있지만 하락의 범위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 단기 반등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바로 상승장으로 갈까?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1월부터 그죠? 4월까지 상승이 됐어요. 상승. 근데 이제 4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하락이 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까지 보면은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잡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하락이 클 거냐 작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짝은 세게 밀릴 수 있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시간에 훅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래 본 게 5월 첫째 주,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좀 공간을 열어두자 이랬죠. 이때까지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무리 비트 시장이 반등을 준다 그래도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주하고 둘째 주인데 빠르면은 둘째 주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상승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하락됐다가 다시 반등인데, 요 하락이 끝나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아예 바라보고 중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만 좀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조정 기간이 짧을 거냐 길 거냐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 분봉상 놓고 보게 되면은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260을 지금 뚫어줬는데 지금 장전이 20분 전이라서 어쨌든 260은 돌파해서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비트로 놓고 봤을 때는 3,900인데 얘만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비트로 봤을 때는 뭐 오늘 가냐 안 가냐는 사실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뭐 4,000을 뚫고 올라갈 거냐, 그러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대신에 뭐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단기 저항이 우리 일봉상 봤을 때 가격대로 보면은 한 4,150만 원 정도로 보여요. 원래 4,100 정도로 좀 봤는데 가격이 약간 변동이 생겨서 4,150. 어쨌든 뭐 4,100만 원대 요 구간에 잘 가도 요 구간까지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전처럼 저번 달 있죠. 이제 3월 중순에 이렇게 요런 시세가 한번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을 굉장히 주시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 눌렸다 지금 또 반등, 혹시 다음 주에 또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눌림 자체가 장시간 이어질 거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번
5월 말일로 갈수록 굉장히 한번 좋은 시장을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더하고 비트 오르는 어떤 상승폭에 비해서 강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다 확인을 해봤는데 무슨 확인을 했냐면 시총 1조 이상 애들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에 시총 1조 이하 애들은 단기 시세를 조금씩 줬습니다. 아직 못 간 애들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이 1조 이상 애들은 지금은 단기 반등으로만 잡혀요. 단기 반등. 그리고 더 뚜렷한 거는 비트를 놓고 본 거랑 비트 외에 나머지 애들을 본 거하고는 단기 반등 준 다음에 주봉상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로 놓고 봤을 때 하락 가능성이 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홀로 비트만 간다 그래도 나머지 애들이 밀릴 수 있다라는 조금 방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어 그냥 뭐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은 끌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신규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추가 매수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하락이 상승되면 뭐 괜찮은데 하락되는 부분을 일단 3,600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3,600까지는 아마 3,600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오늘 보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세더라도 이때처럼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4,000과 3,60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걸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자꾸 다음 주 뭐 5월 첫째 주, 둘째 주 얘기하는데 그거를 굳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다면 그냥 5월 말일 날 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5월 말까지 끌고 가는 거죠. 5월 말일 날 되면은 모양이 더 잘 잡힐 거고 5월 말일이면 이제 6월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에 대한 어떤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달부터 사실 5월부터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그냥 시간 차이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장기 하락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돌파가 만약에 4천 돌파가 되었을 때는 4천 돌파에 대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천 돌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밀릴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3,600까지 최저 자리로 3,600까지는 좀 열어두고 요 관점에서 다시 좀 검사를 했을 때 차트가 만들어주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좀 더 우세해지고 있냐. 현재로서는 하락 범위가 조금 더 크긴 해요. 다음 주까지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비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로 놓고 봐도 그래요. 하락 범위로 보면은 어 조정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잡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주를 좀 겪어보고 첫째 주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 더 셀 건지 또 상수적으로 또 단기간에 시간이 짧아져서 빨리 올라갈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보게 되면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면 한 4천을 다시 시도할 것 같고 만약에 4천 시도하다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하방으로 3,600까지는 공간을 좀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왜 3,300으로 봤었는데 3,600으로 갑자기 줄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제 여기서 밀리는 구조였죠. 밀리는 구조. 그죠? 여기서도 밀리는 구조. 밀리는 구조로 대입을 했을 때 맥시멈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3,300은 그 당시에 영상 올렸을 때도 휴대폭으로 열어두자. 3,300에서 3,200 정도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 주고 또 밀리면서 반등 구간을 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정도 오면은 지금 밀리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다른 시장들이 어디에서 얼마 정도 갖다 밀릴까라고 계산을 좀 해보니까 3,600으로
좀 가격을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려봐야 요 정도 수준이겠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이면은 범위는 아주 크진 않거든요. 한 8%에서 9% 정도 될 것 같아요. 8, 9% 정도 되는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축을 만들어주고 있어도 나머지 애들이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렸다 가는 쪽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넉넉히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리 이더가 강세라고 해도 과거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나죠. 보통 이제 이더가 5% 올라가게 되면은 10% 이상 떠주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확실히 미미하다 상승 흐름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트만 강하면 비트만 강하고 이더만 강하고 약간 요런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모양들을 충분히 갖춰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이제 첫째 주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번 달.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둘째 주로 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어 둘째 주 주말까지는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어쨌든 결과는 이래요. 하락됐다가 상승 쪽으로 보는 건 맞는데 하락 과정의 이 부분이 축소가 될 건지 연장이 될 건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는 알겠죠? 어차피 밀리면 간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락 중 축소 기간이 이제 짧아질 거냐 아니면 연장이 돼서 조금 더 밀어줄 거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